김용민의 정치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4부에서는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함께하겠습니다. 정두원, 정택은 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의원이시고. 자, 같은 정신은 아니시죠? 연일정 씨, 예? 하동정 씨. 정 씨는 원래요. 예. 큰형이 이제 경주정 씨고 신라 때 삼형제가 있었는데 예. 둘째 형이 연일정 씨고 예. 셋째가 예. 동래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다 파동이 됐거든.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경주정 씨에서 나온 하동정 씨 맞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정주영 정 씨입니다. 청주영 정씨입니까? 네, 돈이 많습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택은 의원님이 본가다. 아닙니다. 경주정 씨가 예. 본가고 본가죠. 연일정 씨.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보수의 품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감회가 어떠세요? 착잡하고 안타깝죠. 얼마 전에 우리끼리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김희중 전 비서관이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어요. 예, 업보라고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그래. 김희중 전 비서관은 말하자면 이제 감옥 갔다 오셨고 MB가 이제 아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아서 상당히 뭐랄까요 상심을 했고 그 얘기를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여간 이제 장례식장 왔다 이제 갔다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짓을 한 친구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친 거거든요. MB가 김희중 비서관에게. 그게 얼마나 지금 인제 와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좀 우스운 얘기죠. 그 일각에서는 김희중 비서관이 MB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속실장 완전히 문고리였잖아요. 예. 만약에 김유중 실장이 부정한 돈을 계속 해먹을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엄청 해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 한번 연결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게 권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본인이 가정사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 집을 마련해야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한 돈을 받은 건 잘못한 거죠.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MB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러고 이제 갔다 와서도 좀 마음으로 좀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 옆에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김유중 부속실장 입장에서 보면 또 MB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또 상했겠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8.15 뭐 경축상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8.15 경축사가 아니라 그게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 2011년에 청와대 확대 비서관회의를 하는데 9월달 2011년 9월달에요. 난데없이 이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권이다. 그러면서 절대 뭐 헛된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말씀 하기 전에 홍준표 대표를 만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뭔 하여튼 계기가 돼가지고 비서관에 의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나는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정택은 의원님도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어요. 내일 MB 소환.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정말 좀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저같이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게 진짜 좀 기가 막힌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하나 짚고 넘어갈게. 그 김윤옥 여사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명품 가방에 그 돈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엊그저께 나왔는데 그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이게? 거기하고는 무관하고요. 뭐가 납니까? 네. 그럼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역사적 참고입니다. 그거 밝히셔야죠.
책무를 지고 제가 그냥 대가리 받고 있겠습니다. 예. 너무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고. 예, 예. 근데 그 겸찰도 이제 정보 라인이 있고요. 예. 또 검찰에서 지금 이거를 뭐 내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좀 안 맞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한테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 굉장히 저는 그 보도 봤을 때 네. 그 정도원 의원님이 그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던 그 사건의 얼기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이제 그 일 중에 경청동지라고 표현을 너무 좀 과장되게 한 면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아, 또 과장된 거였습니까? 이 일도 사실은 제가 해결했던 문제인데 아, 그래요? 네, 경청동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백을 그 돈을 넣어서 김인홍 여사한테 전달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한 다음에 청와대에 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권 챙겨줘야지 이권 안 챙겨주고 뭐 하는 거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와서 네. 일종의 협박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제 나중에 좀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건데. 양상이 비슷한데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니 거하고. 근데 이제 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저도 MBC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근데 예, 예.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모 신부가 이제 뭘 전달을 했고, 근데 성공의 신부. 그 시점이라는 게 지금 이제 2007년 시점이거든요. 예, 대선 예.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백에 예를 들면 가장 고액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0짜리 지폐잖아요. 예, 예, 예. $100짜리 한 묶음 해도 1,00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BC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쓰긴 썼을 텐데 예. 현실적으로 수사가 안 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든지 간에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야 수사를 하지만 예. 심지어는 예를 들면 사전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인데 그거를 수사를 할까요? 수사 안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수사할 내용은 많은데. 예. 정말 그래서 태산 같죠. 예. 조금 좀 그래서 그날 보도를 보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타격을 가하려고 이제 그렇게 피해 사실을 좀 흘리는 경우는 있죠. 그 어떻게 김윤옥 여사는 이번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 소환 등 MB 가문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 건이 있죠. 특활비 1억 예. 그 외국 출장 중에 받은 예. 거는 김희중 부속실장이 진술을 했고 예, 예. 그게 이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예. 그 과는 부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이죠. 근데 앞에서 요 직전에 이제 그 언니들 뉴스에서 예. 우리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예. 제가 보기에는 MB 지금 소환돼도 예. 수사가 지금 만만치 않은 만만치 상황이거든요. 않아요. 예를 들면 김윤옥 여사 특활비 건 같은 경우만 해도 예, 예. 김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줬다는 주체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제2부속실에 있는 여비서관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을 맞춰서 우리는 당연히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알고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김희중 씨는 당연히 이제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전달했지만 예. 전달할 때에 서로 예를 들면 그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관이 나는 그런 얘기 전달 안 했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김윤옥 여사를 데려다 조사하기가 굉장히 깝깝해요. 재판정에 세워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정돈 선배님이 이제 이 MB와 MB 측근의 싸움이다 이런 예.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예, 예.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는 게 뭐냐면 MB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MB 자신과의 싸움. MB가 극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드물게 이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은 이제 내려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남아 있는 게 지금 돈이에요. 예,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다스 문제방 같은 경우도 이렇거든요. 지금 다스가 무려 이제 8조 평가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영미 씨한테 한번 김재정 씨로부터 상속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은 씨가 검찰에 가가지고 예. 다스 누구 거냐 그랬더니 내 거는 내 거고 네. 내 집은 내 집인 거고 예. 권영미 씨 거는
MB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예. 자기 지분은 자기 거지만 권영미, 김재정 씨의 그 부인, 예. 그분 지분은 MB 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설이. 예.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상은 씨 거라는 것으로 주장이 되면 이상은 씨께 돼버리잖아요. 예. 47%의 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권영미 씨 입장에서도 그게 권영미 씨 것으로 판결이 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수사인데 다스와 관련해 가지고 네 번째 수사인데 그 전에는 뭐 3자의 것인 것 같다 뭐 아니다 정호영 특검은 MB께 아니다까지 얘기했다가 지금 만약에 재판에 가가지고 네. 그분들이 내 거 맞다 예. 이렇게 나와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MB는 내가 재산을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삼성에서 받은 그 뇌물성 그 소송비 대납 사건은 또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상은 씨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횡령한 건이 몇 개 있고 뭐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한 2년 살고 나오면 예. 4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거가 된다. 다스 지분이. 예. 그리고 MB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거 날리고 예를 들면 김재정 씨로부터 권영미 씨한테 넘어갈 때처럼 그중에 지분 몇 프로 정도만 청계대다에 넘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MB와 MB의 명예, MB의 재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 저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10억도 그렇게 받아내시는 분이 이게 몇 조에 이르는 그런 지분을 형님한테 드린다? 저는 이건 뭐 상상도 근데 못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다 쓸 것으로 가는 순간에 그 삼성에서 들어온 돈이 확실히 뇌물이 돼버리잖아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용민 앵커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만큼 집착이 강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 그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요청해서 한 40억 들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30억 썼어요. 그 10억 남았는데 그 10억 가져오라.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저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뭔가 재산에 대한 애착은 그래서 정태근 의원이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때. 아니 자신과의 그때 싸움이 나와 지금의 나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극기 훈련이군요. 거의 자기를 이제 극복하는. 웃으면서 얘기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 저는 궁금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그 돈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저희 부모 세대들은 되게 돈을 사랑했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신앙이었거든요. 돈이. 자식보다도 돈이 중요할 정도로. 근데 이제 MB 쪽은 돈이 많으면서도 사랑하니까 이제 좀 심한 거죠. 그래요. 집권한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MB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확실하죠. 그 후에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데 뭐 그냥 한 번 조사로 끝내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영장이 바로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뭐 불구속 그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전두환 대통령처럼 도피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당일날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 청구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3월 21일 날 들어갔다가 3월 30일 날 청구됐으니까 한 9일이 걸렸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조사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5월 23일까지 끌다가 이제 그 비극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아니 영장 300억이 이르는 본인이 적극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발부가 되지만 지금 많은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본인이 부인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지금 김백준 비서관 기획관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뭐 김진모라든지 뭐 김희중이라든지 장사소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뭐 여론조사에 쓰고 뭐에 쓰고 그래서 MB가 몰랐다. 예.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측근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진술만 갖고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소가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김백준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꼼짝없이 자기가 다 이제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예. 증거를 자꾸 이제 본인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국 빌딩에도 가봐라 뭐 그렇게 네.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MB하고 측근 간에 서로 밀고 땡기고 싸움이 되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제 예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일단 조사를 마치고 그 중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으로 일단은 줄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심사에 가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영장심사만 9시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장심사 재판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다음날 발부가 됐죠. 그래서 그 제가 변호사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영장심사 할 때에 그 적시한 내용 중에서 다툼의 에너지가 많을수록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도 MB를 가시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 중에 확실한 내용을 추려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양지열 변호사 얘기 듣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좀. 근데 저희 금기가 있습니다. 출연자끼리는 서로 디스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아 이거 듣고 오면서 제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예. 자 그래요. 이 아무래도 MB 이 소환이 내일 큰 뉴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또 하베스트와 관련한 그 자원 외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뭐 오래전부터 나온 의혹이기도 한데 MB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 MB에게 지금 검찰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국내 비리 문제였다면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부분은 사실 그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고 네. 수사도 했죠. 근데 이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였기 때문에 수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그 광물자원공사가 대략 그 파산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다른 거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합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실사를 해봤더니만 돈 되는 건 별로 없고 예. 돈이 조금 되긴 되는데 돈 조금 만들라니까 그 유지비 그러니까 운영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돈보다 들어갈 돈이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얘기하는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베스트를 살 때에 평가를 하고 거간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뒷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유전을 할 때 보통 전문 용어로 상류하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정제업 이런 거는 인수하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기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까 예를 들면 광물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럼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뒷돈이 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바로 MB를 향할지 뭐 자원외교를 열심히 하신 분한테 갈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향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4조의 누적 손실이 이루어졌는데 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실무자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뒤에서 그 당시에 그 형님이 이제 자원외교를 총괄한다니까. 이상은 아니 이상득 그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실적에 연연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캐나다 같은 나라하고 뒷거래하기는 쉽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굉장히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책적인 무리한 판단 실수지 무슨 비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못 찾아낸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누적 손실이 4조인데 이게 뭐 어처구니는 없죠. 정말 어이없는 이런. 그거를 중개한 사람이 공식적인 리베이트를 많이 받을 수는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정지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이것까지 끼워서 갔으니까 예. 예를 들면 이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를 한 사람한테 뭐 성공 보수를 준다 이랬을 가능성은 근데 그 충분히 당시 있죠. 그 사장 강영원 이름이 사장, 생각 안 예. 나는데 지금 강영원 사장? 무죄가 났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뭐 하여간 참 이 부분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은 또 어떤 증언이 나오고 어떤 물증이 나올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여튼 두 분 보기에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쉽지는 않다고 우리가 지금 막 회자하는 것처럼 예. 예를 들면 뭐 300억이 다 걸리고 이거를 검찰에서 증명해내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이팔성 회장이 줬다는 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중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8억 원 예를 들면 이상득 씨한테 갔다. 예.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이 이상주한테 갔다. 예. 근데 이제 이상주는 안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나중에 받았다 치잔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중간에서 먹었다. 그러면 알선수재잖아요. 네. 알선수재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끝났다니까요. 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혐의가 MB한테 딱 적용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것을 무진장 연구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정두원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MB가 보통 예, 아주 저 신중하고 예. 저 주도면밀하고 주도면밀하다. 흔적을 남기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3588에 쓰시는 분 정두원 의원님, 경천동지가 혹시 4대강 관련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장진규님, 의혹들에 대해서 돌려 말하듯이 뉘앙스를 신나게 풍기는 게 너무나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돌려 얘기하실 때 바로 거기서 이제 낚아야 되는데 MC 역량이 좀 부족해서 잘 못 낚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두 분의 어떤 철벽 방어. 예. 자, 다음 주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왜 보수 정치 세력에 정두원 의원 같은 분은 영입이 안 되는지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인효님이 영입이 안 보내셨어요. 되는 게 아니라 박차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 예. 정태근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카란 설이 있던데.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4부에서는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함께하겠습니다. 정두원, 정태근 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의원이시고. 자, 같은 정신은 아니시죠? 연일정 저는 씨, 예? 하동정 씨. 정씨는 원래요. 예. 큰 형이 이제 경주정 씨고 신라 때 삼형제가 있었는데 예. 그 둘째 형이 연일정 씨고 예. 셋째가 예. 동래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다 파동이 됐거든.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경주정 씨에서 나온 하동정 씨 맞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정주영 정 씨입니다. 청주영 정씨입니까? 네, 돈이 많습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저 정태근 의원님이 본가다. 아닙니다. 경주정 씨가 예. 본가고 본가죠. 연일정 씨.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보수의 품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소환되는데 감회가 어떠세요? 착잡하고 안타깝죠. 얼마 전에 우리끼리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김희중 전 비서관이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아, 올 줄 알았어요. 예, 업보라고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막. 아, 그래. 김희중 전 비서관은 말하자면 이제 감옥 갔다 오셨고 MB가 이제 아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아서 상당히 뭐랄까요, 상심을 했고 그 얘기를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여간 이제 장례식장 왔다 이제 갔다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짓을 한 친구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친 거거든요. MB가 김희중 비서관에게. 예, 그게 얼마나 지금 인제 와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예. 좀 우스운 얘기죠. 그 일각에서는 김희중 비서관이 MB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속실장 완전히 문고리였잖아요. 예. 만약에 김유중 실장이 부정한 돈을 계속 해먹을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엄청 해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전화 한번 연결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게 권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본인이 가정사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 집을 마련해야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한 돈을 받은 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MB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도 좀 마음으로 좀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 옆에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김유중 부속실장 입장에서 보면 또 MB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또 상했겠죠. 네. 근데 본인 스스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8.15 뭐 경축상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8.15 경축사가 아니라 그게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 2011년에 청와대 확대 비선관회의를 하는데 9월 달 2011년 9월 달에요. 난데없이 이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권이다. 그러면서 절대 뭐 헛된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그 말씀 하기 전에 도덕적 타격을 가하려고 이제 그렇게 피사지를 좀 흘리는 경우는 있죠. 그 어떻게 김윤옥 여사는 이번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 소환 등 MB 가문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 건이 있죠. 특활비 1억 그 외국 출장 중에 받은 거는 김유중 부속실장이 진술을 했고 그게 이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과는 부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이죠. 근데 앞에서 그 요 직전에 이제 그 언니들 뉴스에서 우리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MB 지금 소환돼도 수사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윤옥 여사 특활비 건 같은 경우만 해도 김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줬다는 주체가 그 밑에 있는 그 제2부속실에 있는 비서관한테 여비서관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을 맞춰서 우리는 당연히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알고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김유중 씨는 당연히 이제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전달했지만 전달할 때에 서로 예를 들면 그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관이 나는 그런 얘기 전달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김윤옥 여사를 데려다 조사하기가 굉장히 깝깝해요. 재판정에 세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정돈 선배님이 이제 이 MB와 MB 측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보는 게 뭐냐면 MB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MB 자신과의 싸움. 극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드물게 이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은 이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지금 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스 문제방 같은 경우도 이렇거든요. 지금 다스가 무려 이제 8조 평가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영미 씨한테 한번 김재정 씨로부터 상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은 씨가 검찰에 가가지고 다스 누구 거냐 그랬더니 내 거는 내 거고 내 집으로 내 집은 거고 권영미 씨 거는 MB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자기 지분은 자기 거지만 권영미 김재정 씨의 그 부인 그분 지분은 MB 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상은 씨 거라는 것으로 주장이 되면 이상은 씨께 돼버리잖아요. 47%의 지분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권영미 씨 입장에서도 그게 권영미 씨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수사인데 다스와 관련해가지고 네 번째 수사인데 그 전에는 뭐 3자의 것인 것 같다 뭐 아니다 정호영 특검은 MB께 아니다까지 얘기했다가 지금 만약에 재판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내 거 맞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MB는 내가 재산을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죠. 그 대신에 이제 삼성에서 받은 그 뇌물성 그 소송비 대납 사건은 또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상은 씨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횡령한 건이 몇 개 있고 뭐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한 2년 살고 나오면
4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 거가 된다. 다스 지분이. 예. 그리고 MB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에이, 네. 홍준표 대표를 만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뭔 하여튼 계기가 돼가지고 비서관에 의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뭐 완벽하다. 아, 나는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어요. 내일 MB 소환. 좋지는 않죠. 네. 좋지는 않은데 정말 좀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있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뭐 저같이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게 진짜 좀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하나 짚고 넘어갈게. 그 김윤옥 여사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명품 가방에 그 돈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엊그저께 나왔는데 그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이게? 거기하고는 무관하고요. 아, 뭐가 납니까? 네, 아, 그럼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 의원님 네. 역사적 참모입니다. 아니, 그거 밝히셔야죠. 그래 책무를 지고 제가 그냥 대가리 받고 있겠습니다. 예, 너무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고. 예, 예. 근데 그 겸찰도 이제 정보 라인이 있고요. 예. 또 검찰에서 지금 이거를 뭐 내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좀 안 맞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한테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 굉장히 그 저는 그 보도 봤을 때 네. 그 정도원 의원님이 그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던 그 사건의 얼기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이제 그 일 중에 경청동지라고 표현을 너무 좀 과장되게 한 면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아, 또 과장된 거였습니까? 이 일도 사실은 제가 해결했던 문제인데 아, 그래요? 네, 경천동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백을 그 돈을 넣어서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한 다음에 청와대에 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권 챙겨줘야지 이권 안 챙겨주고 뭐 하는 거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와서 네. 일종의 협박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제 나중에 좀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건데. 양상이 비슷한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니 거하고. 근데 이제 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그 저도 MBC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근데 예.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모 신부가 이제 뭘 전달을 했고, 근데 성공의 신부로 그 시점이라는 게 지금 이제 2007년 시점이거든요. 예, 대선 예.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백에 예를 들면 가장 고액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0짜리 지폐잖아요. 예, 예, 예. $100짜리 한 묶음 해도 1,00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BC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쓰긴 썼을 텐데 예. 현실적으로 수사가 안 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든지 간에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야 수사를 하지만 예. 심지어는 예를 들면 사전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인데 그거를 수사를 할까요? 수사 안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수사할 내용은 많은데. 예. 정말 그래서 태산 같죠. 예. 조금 좀 그래서 그날 보도를 보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예. 그거 날리고 예. 예를 들면 김재정 씨로부터 권영미 씨한테 넘어갈 때처럼 그중에 지분 몇 프로 정도만 청계대다에 넘기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MB와 MB의 명예, 예. MB의 재산 예.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 저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10억도 그렇게 받아내시는 분이 이게 몇 조에 이르는 그런 지분을 형님한테 드린다? 아 저는 이건 뭐 상상도 근데 못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다 쓸 것으로 가는 순간에 예. 그 삼성에서 들어온 돈이 확실히 뇌물이 돼 버리잖아요. 예.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들어오는 예, 금액이.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김용민 앵커의 말이 예. 의미심장하죠. 예. 그만큼 집착이 강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아니 그 이제 삼성한테 예. 그 저기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요청해서 한 40억 들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30억 썼어요. 그 10억 남았는데 그 10억 가져오라. 이 정도면은 이건 뭐 저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뭔가 재산에 대한 애착은 그래서 상당한 것이다. 정태근 의원이 그래서 상황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때. 아니 자신과의 그때 싸움이 나와 지금의 나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극기 훈련이군요. 거의 자기를 이제 극복하는. 예.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 저는 궁금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그 돈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저희 부모 세대들은 되게 예. 돈을 사랑했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신앙이었거든요. 예. 돈이. 네, 자식보다 더 돈이 중요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MB 쪽은 돈이 많으면서도 사랑하니까 예. 이제 좀 심한 거죠. 아 그래요. 집권한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두환 그거는 의원님이. 이제 예. MB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건 확실하죠. 그 후에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데 뭐 그냥 한 번 조사로 끝내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영장이 바로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뭐 불구속 그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예. 그 전두환 대통령처럼 도피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당일날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17,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예. 그 청구를 했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3월 21일 날 들어갔다가 3월 30일 날 청구됐으니까 한 예. 9일이 걸렸고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조사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5월 23일까지 끌다가 이제 그 비극이 예.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다툼의 왜냐하면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아니, 영장- 300억에 이르는 아니, 본인이 적극 구속영장을 부인하니까. 청구할 때요. 예. 확실한 것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발부가 되지만 예. 지금 많은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본인이 부인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예. 지금 김백준 비서관 기획관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뭐 김진모라든지 뭐 김희중이라든지 장사소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뭐 여론조사에 쓰고 뭐에 쓰고 그래서 MB가 몰랐다. 예.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측근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진술만 갖고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소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김백준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꼼짝없이 자기가 다 이제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예. 증거를 자꾸 이제 본인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국 빌딩에도 가봐라 뭐 그렇게 네.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MB하고 측근 간에 서로 밀고 땡기고 싸움이 되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제 예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일단 조사를 마치고 그 중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으로 일단은 줄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심사에 가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영장심사만 9시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장심사 재판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다음날 발부가 됐죠. 그래서 그 제가 변호사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영장심사 할 때에 그 적시한 내용 중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을수록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도 MB를 가시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 중에 확실한 내용을 추려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양지열 변호사 얘기 듣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좀. 근데 저희 금기가 있습니다. 출연자끼리는 서로 디스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이거 듣고 오면서 제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예. 자 그래요. 이 아무래도 MB 이 소환이 내일 큰 뉴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또 하베스트와 관련한 그 자원 외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뭐 오래전부터 나온 의혹이기도 한데 MB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 MB에게 지금 검찰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국내 비리 문제였다면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부분은 사실 그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고 네.
수사도 했죠. 근데 이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였기 때문에 수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그 광물자원공사가 대략 그 파산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다른 거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합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실사를 해봤더니만 돈 되는 건 별로 없고 예. 돈이 조금 되긴 되는데 돈 조금 만들라니까 그 유지비 그러니까 운영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돌아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나올 돈보다 들어갈 돈이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얘기하는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베스트를 살 때에 평가를 하고 거간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 뒷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유전을 그 할 때 네. 보통 전문 용어로 상류하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정제업 이런 거는 인수하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예. 기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까 예를 들면 광물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들이는 과정 속에서 예. 그럼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뒷돈이 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을 텐데 예. 그게 이제 바로 MB를 향할지 예. 뭐